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외 우선순위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문제를 먼저 하나 내볼게요. 다음 중 상대방이 헤어질 때 한 말 중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요. 누나는 불량식품 같아. 같이 있으면 좋은데 만나고 나면 몸에 좋지 않아. 이 말은요. 불량식품 같아. 좋아. 이거는요. 누나한테 끌림은 여전한데 내 가치관을 외면하고 만나는 거라서 내 삶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가치관과 안 맞는 사람과 만나다가 이제 이별할 때 하는 말이죠. 2번이요. 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과거에서 지낼 마음이 없어. 이 뜻은 난 과거처럼 너한테 맞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어. 자, 1번은 뭐다? 가치관이 안 맞는 거고요. 2번은 내가 너한테 맞춰줘도 너는 변한 게 없잖아. 자, 맞춰줬는데요. 변한 게 없다. 자, 그래서 이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3번. 살다 보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자. 여기서 약간 희망 고문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뜻은 뭐다? 너 없이 살다 보면 내 스트레스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데가 살다 보면 변할 수도 있는데요. 혼자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너가 없어야지 스트레스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자. 자, 이거는, 그냥 이별을 강조한 거야, 그냥. 네. 의미 두지 마시고요. 자, 4번. 네 잘못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거 언뜻 들으면 죄책감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속뜻은 네 잘못이 서로 헤어지는 거 맞고, 나를 부족한 사람 취급해서 이렇게 된 거야. 맨날 혼만 났어. 싸울 때마다 지적당하고 혼나니까 무기력해진 남자친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어질 단 말 중 거짓말, 진실이 아닌 거는 4번입니다. 원망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자, 그래서 헤어질 때 애매한 말이나 자신을 자책하는 말이나 좋은 말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뭐다? 헤어지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외 우선순위 5가지 중 첫 번째는요. 1번, 이별할 때 상대방이 했던 말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우리 특히 여지를 주는 것처럼 하는 말에는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됩니다. 여지 주는 거. 여지 주는 거나 긍정적인 말에는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별할 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은 연애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연애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봐도 되겠죠?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거는 요게 하나 빠졌어. 지금은 너랑 연애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연애 자체가 싫어진 거야. 연애 자체에 회의를 느낀 거야. 이게 싫어진 거야. 그래서 너랑 연애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랑은 연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너를 빼고 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네가 다른 남자랑 연애하면 후회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른 남자랑 연애하는 거 가슴 아파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배가 아프긴 해도 이제 상대방은 헤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헤어진 그 행동, 나한테 연락도 없고 그 이후로 나한테 관심도 없어. 그 행동이 진심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질투가 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너무 힘들면 연락해. 멋지게 살고 있어. 연락하라 그래서 이제 연락하면 전화 안 받겠죠. 자, 이 뜻을 힘들 때 위로해주고, 제가 잘 살고 있으면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지만 막상 연락을 해보면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힘들 때 연락해? 너무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이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연락하지 말고 혼자 좀
제발 혼자 좀 즐겁게 잘 살고 있어라. 너도 기분 좋은 모습 좀 보여줘 나한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생각 좀 해보고 연락 줄게. 밉기도 했는데 고마움이 컸어. 그러면 우리는 연락 줄게에만 꽂혀 있거든요. 자, 우리 연락을 계속 기다리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으니까 전화를 하려는 거 겨우 말렸습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연락을 줄게 해놓고 연락이 없잖아. 연락이 없어. 연락이 없다? 그럼 이게 이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시고요. 나한테 연락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밉기도 했는데 밉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은요. 이별할 때 했던 말은 미안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워서 헤어진다. 이게 진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헤어지는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약속 같은 거 안 합니다. 둘이 사귀면서도 약속 지키기 힘든데 헤어질 때 한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절대 안 지켜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있잖아요. 이런 멘트는 뭐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거다. 위로 멘트예요. 헤어지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보통 개인이 제외를 못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헤어지다는 말을 좋게 나 혼자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제외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고아가 된 한 소년이 있었어요. 고아가 된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 7살 때 고아가 됐는데 지금 몇 살? 30살이야. 30살인데 이제 30살이 된 지금도 엄마가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무슨 말 했어요?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5분만 기다려. 엄마가 5분만 기다리라고 하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가버렸어. 자, 엄마가 30살 때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고아가 된 거 아니에요. 자, 아이는 기다리면 엄마가 온다고 믿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믿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믿고 싶었던 거를 지금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나는 불안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안. 이것 때문에 믿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2번 생일과 기념일에 동요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내 생일하고 상대방 생일. 내 생일이나 상대방 생일이나 기념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생님, 오늘 제 생일인데 상대방이 연락 없으면 제외 가능성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자, 우리 헤어진 사이인데요. 헤어진 사이에 생일 챙겨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헤어지면요, 그 의무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챙겨줘도 이별 상황보다 더 나빠진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선생님, 헤어지고 2주 뒤 다음 주 200일인데 연락 안 해도 될까요? 네, 안 해도 됩니다. 자, 나한테만 200일이야. 그쵸? 상대방한테는 이 기념일 카운터가 정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 모든 기념일과 생일 경조사 다 챙기지 마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제가 남자친구 생일 선물을 비싼 거 해줬는데 제 생일 때 남자친구한테 생일 선물 사달라고 해도 될까요? 저한테 헤어지기 전에 사준다고 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거를 사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는요, 내키지 않는 소비를 해야 되는 거야. 돈을 흔쾌히 쓰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억지로 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기분이 좋지 않아. 결론은 강매당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이미지가 어때요? 이별할 때 우리의 마지막 이미지는 상대방은 나한테 악감정이란 말이야.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무슨 딱지를 더 붙이냐?
속물근성. 속물근성이 있구나, 너. 야, 너 끝까지 받아내는구나. 이 악감정에다가 속물근성 딱지를 하나 더 붙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 생일과 기념일 있잖아요. 챙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거 안 챙겨도 이별할 때 이미지보다 더 나빠진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헤어지자라고 나를 밀어냈잖아, 그쵸? 그 밀어낸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있잖아요. 잘해주는 거. 알아서 생각해서 배려해주고 챙기고 걱정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다? 저자세다. 누가 원했냐고. 근데 연애할 때 이렇게 잘해주는 거는 뭐다? 헌신이죠. 연애할 때 했던 생각과 행동과 걱정을 이별 이후에 해주는 게 저자세고, 연애할 때는 헌신적으로 나한테 잘해주네, 너무 고맙다, 나 사랑하니까 이러는구나, 이렇게 헌신을 다가오는데요. 헤어지고 나서는 이런 걸 하시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자, 헤어지고 나서는 원치 않는 친절을 베푸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헤어지고 나서요. 자, 이걸 베풀어 주면 뭐다? 나의 가치가 낮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3번이요. 염탐 시 상대방의 변화에 동요하지 않는다. 먼저 볼게요. 쌤, 오빠가 저를 엄팔하더니 오빠 친구들도 저를 엄팔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때 또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자, 먼저 상대방이 나를 엄팔했어. 그 다음에 그의 친구들도 엄팔하고, 그 다음에 오빠가 커플앱도 탈퇴하고, 이게 시간 터울을 두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이건 뭐다? 신변 정리 행동을 하는 거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크게 와닿죠, 그쵸? 자, 우리 이별 후에 자연스러운 행동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헤어졌으니까 하나씩 정리한다. 이때마다 감정 변화를 보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너무도 비참하고 다른 여자가 생긴 건지 아예 나를 잊은 건지 두렵습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스토리에 보니까 야구장을 누구랑 함께 간 것 같아. 근데 분명히 야구장을 여자랑 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떨어지잖아. 정신세계가. 그렇죠? 불행한 기분이 들고 비참해서 지금 못 견딜 정도로 괴로운 상태야 지금. 그래서 자 그래도 그러니까 염탐을 안 했으면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미지가 나빠진 게 아니라서 이것도 괜찮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얘네 둘이 야구장 간 사람이 진짜 여자고 이 사람이랑 사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별 상황에서 내 이미지보다 내가 더 나빠졌는지 안 나빠졌는지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인스타 염탐 안 하고 스토리 안 보는데 상대방은 제 스토리로 올라오면 5분 내로 봐요. 이게 희망의 메시지일까요? 네, 긍정 메시지는 맞죠, 그쵸? 자, 이거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희망 고문을 당하게 되잖아요. 희망 고문. 자, 이런 행동이 정말 관심을 나타낼 수도 있어. 근데 이때 정확한 행동은 뭐냐면요, 이 5분 내로 보는 거 있잖아. 이거는 그냥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딱 여기까지 감정이에요. 그리움. 그립다고 사귀나요? 보고 싶다고 사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움의 감정, 딱 여기까지의 감정으로 상대방 혼자 클릭을 한 거야. 보고 싶어서. 딱 여기까지 감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아직까지 마팔했고요. 왜 마팔 안 끊어요? 왜 차단 안 해요? 상대방 마음이에요. 아직까지 차단 안 한 거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계속 괴롭히면 차단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팔, 차단 안 한다, 추억의 장소를 갔다, 이별 노래를 한다, 이별 노래를 올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감정의 변화를 겪고 있다. 혼자 감정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행동 있잖아요.
이런 행동하고는 자 이것도 재회랑은 관계없어. 이것도 우리 재회랑 관계없잖아. 그러니까 이 보는 행동 역시도 우리 재회랑은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아시겠죠? 자 1, 2, 3번 모두 뭐다? 여러분의 뭐다? 불안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네. 자 우선 우리가 헤어지고 나잖아요. 그럼 일단은 뭘 해? 일단은 매달려 우리가. 안 매달리시는 분은 없어요. 무조건 다 매달려. 거의 매달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매달리면 우리는 거절을 당해. 그쵸? 단호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 매달리고 나서 거절당하잖아?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 이때부터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는 잊혀질까 두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돼. 그 다음에, 딴 사람 생기면 어떨까? 이제, 만성 불안에 시달려. 이제 이 두 가지 상태로 우리는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헤어지고 나서는. 그쵸? 여러분은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둘. 이러니까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 무조건. 이해는 갑니다. 이 상태라는 게 헤어지고 나서 이 상태는 정상인 상태예요. 집착 정상이야. 근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어제 하루 종일 심란하고 전화로 따지고 싶지만 잘 참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락 온다 그러니까 안 오니까 나한테 불만이 가득한 상태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 이성적으로 아닌데 하루 종일 걔가 생각나요. 이것 때문에 미치는 거야. 기억 때문에. 자, 머리로는 헤어지는 게 맞는 데 있잖아요.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상이에요. 그 다음, 쌤, 상대방이 푸사 변화가 아예 없어요. 다른 분들은 진전이 있는데 저는 붙잡고 있어도 진전이 없네요. 딴 남자 못 만나겠어요. 이것도 미치겠는 거야. 다른 이성을 만나도 내 전 남자친구보다 잘난 놈이 없는 거야. 이게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어. 더 이럴 때 사람이 미치는데 이럴 수 있죠. 이럴 때도 이제 계속 불안 상태가 있죠. 난 진전이 없고 답답하고 불안 상태. 그래서 제외 기간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중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돌발 행동 하잖아. 그러면 제외 기간 더 늘어나.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푸사 변화가 아예 없이 그 전에 조금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 돌발 행동 하잖아. 연락하잖아. 그럼 절대 안 받아. 그래서 상대방이 감정을 움직이게 내버려 둬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새 못 참고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 또 이 상태에서 정체가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제일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불안 상태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불안 상태가 되잖아요. 이거는 불안은 뭐예요? 편하지 않아. 편하지 않고 사람이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항상. 이 상태는 뭐다? 자, 연애 관점에서 볼 때 있잖아. 연애 관점에서 볼 때, 봤을 때 연애 주도권이 있잖아요. 아예 없다는 거야. 이 불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4번이요. 연애 주도권을 올린다. 연애 주도권이 뭘까요? 주도권이 있으면 내 말을 잘 듣는다. 주도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의 영향력이야. 내 말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도권이 높으면 내 말을 잘 듣죠. 내 말이고 법이다? 연애 주도권이 매우 높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헤어졌어. 그러면 내 말빨이 전혀 안 먹힌다. 그럼 나의 연애 주도권이 아예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불안 상태는요. 저자세를 뜻하는 거야. 그쵸? 저자세를 쭉 보여왔기 때문에 내가 계속 불안한 거야. 내 말을 안 듣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저자세를 보여왔다는 거는요.
상대방이 나를 볼 때요, 가치가 매우 낮다 라고 봐요. 나 가치 높은데 해도 상대방이 볼 때는 낮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여기서의 가치는요, 너 나 없이 못 사는구나, 너한테 나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느끼게 내가 만들어준 거야. 나를 가치가 낮다라게 느끼면 상대방은 나보다 이별 후 나는 상대방에게 쓸모없는 사람이고요, 불편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한테 나는. 안타깝지만 헤어지고 나서는 나 이 상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애할 때는요, 나랑 상대방 있잖아요, 둘이 점수가 비슷했단 말이야. 둘이 거의 비등비등 했단 말이야. 근데 헤어졌어. 그럼 나랑 상대방 있잖아요, 상대방의 연애 주도권이 더 높아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방이 헤어지고 나면 갑이고 내가 을이 되는 거야, 이제.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80이고 나는 2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매우 가치가 높은 사람, 나는 낮은 사람. 이 기준은 뭐냐? 내가 상대방을 높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낮게 보고 있다는 거야. 현실에서의 가치가 아니에요. 주관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그쵸? 가치가 높은 사람, 나는 가치가 낮은 사람,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헤어지고 상대방은 나한테 안 잡혀주잖아. 얘가 가치가 높은데 잡혀줄 이유가 없지. 안 그래요? 자, 이별 후에 당장 재회가 안 되는 이유는요, 바로 나의 보다 연애 주도권이 낮기 때문에 안 잡혀주는 거고, 연애 주도권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재회를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헤어졌을 때 나는 뭐다, 내 가치가 30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내 연락 받아준다, 그럼 나는 40 정도 올라갔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선연락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헤어질 때 20이었는데 내 연락을 받아주면 30.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내 연락, 상대방한테 선연락이 온다 그러면 40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만나까지 갔다 그러면 우리는 51대 49까지 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80이어서 만남까지 갔다면 거의 비슷해져. 49까지. 만남까지 가려면 내 가치를 49까지 상대방이 인식을 해주면 우리는 만남까지 갈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랑 상대방이 비등비등해져야지 우리가 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회는 서로의 가치를 동등하게 비슷하게 보는 그 시점이 돼야지 이루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떨어진 연애 주도권을 어떻게 올리냐면요,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오늘 헤어졌는데 바로 어떻게 올려요, 그쵸? 그러면 이별 후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상대방에게요, 저자세랑 불안한 모습을,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거야. 헤어졌으면 못 보잖아요, 그쵸? 못 본 상태에서 여러분은 계속 불안한 모습 보이잖아, 저자세 보이잖아요, 그쵸? 이런 생각 자체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났을 때는 당연히 이런 거 보이면 안 되지만 공백 기간에도 이런 태도 자체를 아예 없애야 돼. 이거 틀린 방법이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 오빠가 전 여친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엄청 불안해하셔.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안 돌아갑니다. 오빠래. 선생님, 오빠한테 요즘 누구 만나? 이거 전화해서 물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미련 있는 티를 내면 이것도 뭐다?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못 참고 연락해서 제발 차단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라고 해주시면 이것도 뭐다? 저자세. 자, 헤어지고 나서 이런 태도를 보이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상대방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방이 연애할 때 있잖아. 연애할 때 월급이 300이었어. 그럼 이별할 때 있잖아요. 월급이 또 300이야. 자, 그러면 헤어지고 나서 두 달 뒤도 월급이 300이야. 뭐 달라진 거 없잖아. 그쵸? 근데 가치가 변한 게 없는데 상대방의 가치를 이별 후에 내가 더 높게 보고 있다니까? 내가 저자잘한 불안한 모습 보이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나 혼자 높여주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높게 볼수록 나의 가치는 낮아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빠를 높게 볼수록 나의 가치는 한없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가만히 있는다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나를 낮출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게요. 자, 상대방이 연애할 때는 직장인이야. 그 다음에 헤어질 때 퇴사했어. 두 달 뒤 보니까 계속 놀고 있네. 백수야, 백수. 근데 이 백수인 오빠를 여러분들만 높게 보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백수한테 매달리잖아? 저자세 보이잖아? 그러면 이 백수의 높이는 이 연애 주도권은 더 올라가고 나는 또 계속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 가치는 그때나 똑같은데 여러분이 높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줄수록 있잖아요. 저자세랑 불안한 모습 보이잖아요. 영원히 재회를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불안 상태로 재회가 된 사람은 하나의 케이스도 없어요. 100%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불안 상태로 재회는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불안, 저자세 보이는 생각과 행동만 멈추셔도 나의 연애 주도권은 무의식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은요, 재회가 아니고 호기심이다. 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는요, 매력과 신뢰감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연애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충족이 돼요. 둘 다 있어야 돼, 둘 다. 둘 다 있어야지, 충족. 둘 다 있어야지 연애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매력은 뭐예요? 마음에 드는 거야. 마음에 드는 거고요. 신뢰감은 행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마음에 들고 얘랑 사귈 때 행복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매력은 뭐다?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고 얘는 행복이야.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편할까? 불편할까? 뭐 일단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음에 드니까 행복할 것 같아서 기대감으로 시작을 하잖아, 연애를.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헤어질 때도 매력이 없어서 헤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거는 대부분 있어. 마음에 들어. 근데 신뢰감이 떨어져서 헤어지는 경우의 이별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매력은 뭐다? 매력은 마음에 드는 거야. 성적으로 우리 끌리는 거. 이 끌리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긴장감.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매력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신뢰감은 뭐다? 스트레스 정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약해서 말씀드린 거야. 스트레스 정도가 있고요. 자, 미래 행복, 미래 나한테 돌아올 보상, 뭐 이런 것들이 신뢰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요. 이쪽은 뭐야? 매력적인 부분은요. 본능이야, 본능.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에 가깝고요. 자, 얘는 뭐야?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야. 경험적인 가치가 신뢰감이다.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경험해 보니까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끌림 때문에 헤어졌다기보다는 이 사귀어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게 많다.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게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쵸?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경험적 가치를 느끼는 게 신뢰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헤어질 때는 우리가 자꾸 싸워. 스트레스가 한계치를 가버리니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이런 긴장감이 떨어져서 너무 편해져서 권태기가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얘 때문에 얘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셔야 돼요. 얘가 안 좋으니까 얘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별 원인은 거의 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별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이 쌓이면 헤어지게 되는 것이고, 뭐가 하락이다? 둘 중에 뭐가 하락? 그렇죠. 신뢰감 하락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를 잠깐 볼게요. 제가 게으른 모습 보이고 취업도 떨어지고 자기 관리도 안 해서 살도 찌고 했는데 앞으로 부지런한 모습 보여주고 취업도 하고 살도 빼면 연락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여기서 경험은 뭐야? 경험은요, 여기서 경험은 사귀는 거. 사귀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자, 경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상대방이 느끼기에 취업도 떨어지고 능력 없고 살도 찌고 자기 관리도 못하네? 이게 이제 이별 이유가 될 수 있죠. 그쵸?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사례. 헤어진 지 한 달 지났고 실망했던 부분도 하나도 안 하는 상태고 가치도 올랐대. 연락해봐도 될까요? 자, 경험해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기대치보다 실망했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실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실망을 한 게 이제 이별 이유야. 그러면 얘도 뭐다? 신뢰감 하락으로 헤어진 거야. 경험해보니까 얘가 떨어진 거라고. 그러면 이분 둘 다, 자, 취업도 하고 살도 빠지고 이거 둘 다 과거 모습이 아니잖아. 그쵸? 자, 실망했던 부분 하나도 안 한대. 그 다음에 가치도 올랐대. 자, 이거는 뭐다? 우리의 과거 모습. 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과거 모습에서 벗어나는 게 맞긴 맞는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전화하면 상대방이 내가 바뀐 걸 알 수 있을까요?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제외 순서를 말씀드리면 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호기심 먼저 유발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우리 자동차로 비유하면요, 신차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부터 볼까요? 뭐부터 본다? 디자인부터 보잖아요. 그쵸? 디자인부터 보잖아요. 그쵸? 자동차로 치면 성능이 연애에 있어서는 뭐다? 신뢰감이고요. 디자인이 뭐다? 매력이에요. 매력. 근데 뭐 매력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디자인은 매력 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성능은 둘째 치고 있잖아요. 우선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야지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디자인을 보고 있잖아요. 2번 성능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우선은 호기심을 갖고 어필을 해야지 나의 신뢰감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셔야 돼요. 순서가 정이 뚝 떨어졌어. 뭐야? 이별 시에도 이 정 뚝 떨은 뭐예요? 매력 때문에 매력 때문에 헤어졌어요? 신뢰감 때문에 헤어졌어요? 신뢰감이잖아요. 정이 떨어지는 행동을 해서 경험해 보니까 헤어져야겠다라서 이제 이별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했을 때도, 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는, 자,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 첫 번째 나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먼저 보이게 한 후야. 나에게 관심을 먼저 보이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모습? 이 탈과거 모습은 정확히 얘기하면요, 가치 상승 모습이에요. 가치가 상승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그쵸? 이 보여주시는 거 순서로 진행하셔야지 이제 재회를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1번에서 5번까지 살펴봤잖아요. 1번에서 3번까지는 이제 뭐였어요? 불안에 관한 얘기였죠. 이별할 때 이제 상대방이 했던 말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생일이나 기념일 동요하지 않는다. 영탁할 때 상대방 변화에 동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1번에서 3번까지는 이제 불안. 그 다음은 이제 4번은
연애 주도권, 5번은 호기심.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어느 구간이다? 요 구간이야, 요 구간. 딱 봤을 때 그냥 이 구간이야, 이 구간. 이별하고 나서요, 공 뺏기까지 요 시점의 구간이야. 그래서 이때 우리 연애 주도권을 볼게요. 헤어지고 났으니까 상대방이 80, 내가 20이야. 내가 확연히 적죠,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단계를 거칠수록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이제 접근은 이제 단절 기간이 지나고 내 연락을 받아준다 그러면 나는 30 정도가 돼. 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내려가. 내 연락 받아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 오기 시작한다? 그럼 얘는 내려가고 나는 올라가. 그쵸? 60이 되고 40이 돼. 자, 재회까지, 만남까지 갈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50일 때 49까지 비등비등해졌다라고 봐야 돼요.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내 주도권을 이렇게 올려가는 게 재회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지 재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할게요.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불안감을 제거해야 돼. 이거는 없애야 돼요. 불안감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연애 주도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걸 제거하면 얘가 자동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상대방한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다면 이제 나는 뭐 한다? 요 접근을 하려면 요 사이에 있잖아요. 호기심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야지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요 사이 과정이 호기심을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별 직후부터 재회 시작할 때 우선순위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긴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